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암보험 비갱신으로 100세까지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안미정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들 원하시는 게 암보험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100세 만기에다가 비갱신, 저도 원하고 다들 원하시는 조건이긴 한데 좋은 거 다 가져가려면 결국 비싸던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좀 쌌으면 좋겠고 또 보장도 든든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보험료 안 올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욕심은 많은데 그걸 다 채우자니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보면 보험료를 보면 이거 갱신보험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렴한데 비갱신이에요. 오르지 않아요. 근데 네. 보장은 100세까지 쭉 그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냥 소개만 딱 들었을 때는 저는 좋은데 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은 아직까지도 암이 여전히 그쵸. 사망 원인 1위는 계속해서 차지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혹시 아나운서님 암보험 가입하고 계세요? 저도 당연히 있기는 그쵸. 하죠. 네. 만약에 보험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네, 저 암보험 있어요. 라고 첫 번째로 꼽으시는 게 암보험이에요. 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심장질환이라든가 폐렴 그리고 뇌질환이 계속 올라오곤 있지만 사실은 지금 암보험을 앞서지 못하고 암이 결국 지금 독보적으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암 발생하는 네. 것이. 그러면 어떻게 현명하고 똑똑하게 가입을 해야 할까 보니까 왜냐하면 암이 3명 중에 1명은 암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 스튜디오에 저 이렇게 3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1명이 암이다라고 하면 저는 되기 싫은데 무서워요. 어쨌든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남성분은 거의 40%의 거의 절반을 그렇죠.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암이 나 무섭다 그래서 암보험을 먼저 들어야겠다 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네. 암보험 추가하고 싶어요라고 예. 보통은 연락을 주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는 왠지 부족하다라고 그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자체도 암보험도 예전에도 이제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만들었지만 네. 점점 진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의 어떤 그 흐름에 잘 못 맞추는 부분에 지금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70세 만기, 80세 만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점점 이제 나이가 저희가 평균 연령이 늘다 보니까 100세까지도 부족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이렇게 암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조금 저희가 우울해지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반가운 소식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암 5년 동안 생존율이 지금 70%를 넘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2010년에서 14년 사이의 네. 그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것보다는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점점 이 암에 대해서 그 완치율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거죠. 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제는 그쵸. 살아 계신다는 거니까 더 예. 이상 사망 선고라는 말이 이제 그쵸. 어울리지 않는 예.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예. 부분이 암세포 자체가 뭔가 세력이 약해져서 이것이 완치율이 높아진 건 아니겠죠. 예.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받고 이렇게 계속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율이 오르는데 결국은 돈이죠. 최신 치료는 꼭 그쵸.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다음에 또 신약이 등장을 하고 이런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존율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암 걸리면 돈이 얼마가 나와도 무조건 가장 좋은 최신 치료 그쵸. 해주세요라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금액을 보면 제가 또 느낌이 달라질 것 맞아요. 같아서 지금 금액을 보시면은 예. 뭐 가남의 경우엔 6,600만 원 이상이 들고 치료비만 되는 그쵸. 거죠. 예. 최장암은 6,300만 원. 그러니까 어우. 이러한 예. 부분들이 너무 이게 치료비만인데도 이 정도의 어떤 비용이 든다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가 이제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그 치료에서부터 10위까지 보시면 유방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갑상선암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 부분 조금 더 유심히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서 좀 더 똑똑하게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 보험이 어떤 건지 얼만큼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이게 지금 치료비 그쵸. 16,000만 원인데 네. 아니 저는 진단비가 치료비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라는 분들이 그럼요. 계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뭔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불안해서 암보험은 가입을 해놓기는 하셨는데 그걸로 내가 혹시라도 암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다, 충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다라고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특히나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데 일반적으로 암 진단을 처음에 받는 연령이 50대 초반이세요. 그럼 50대 초반이면 한창 그 경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그 상태인데 그때 암 진단을 받으신다 하고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10명 중에 8분은 실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암에 걸린 것조차도 너무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도움까지 받을 수 없고 흐름이 끊겨버린다라고 하니까 이 고통이 2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84%의 분들이 실직을 하시고 또 9% 이상의 되시는 분들은 무급휴가.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5%의 분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좀 돈줄이 끊긴 상태에서 내가 이 암 치료를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암보험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은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도 계십니다. 어떻게 뭐 진단비로 치료비만큼은 충당이 네. 됐다고 하더라도 실직이 딱 됐을 때 살아가면서 그때부터 드는 돈에 대해서 좀 그쵸. 막막할 것 예. 같거든요. 자, 진단비 자체도 사실 많이 받으려면은 범위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 제가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님께도 네. 암보험 가입하셨나요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암보험 그러면 모든 암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보장을 얼마나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라고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가입하신 분들은 저는 5천만 원이에요 하면 그 안에 뭐 갑상선암이고 유방암이고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그만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글자 안에 암만 들어가 있으면 네, 이만큼 무조건, 받는다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의 생각대로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약관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증권을 펼치셔서 좀 그러한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암에는 그 유사암, 소외암 그리고 일반암 이렇게 크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보험사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셨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암보험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저는 1억이나 가입을 했어요라고 하신 분들도 대부분 일반 암의 10% 내지 20%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암보험 1억이야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건 10%, 뭐 1,000만 원 아니면 뭐 2천만 원 많이 받아요. 요 정도 수준이고 혹시라도 뭐 5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으신다는 부분이죠. 지금 증권 열어보시고 나 지금 좀 그쵸. 보장 범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적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앞서서 그 자료에서 그 치료 비용, 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좀 봐주세요, 기억하세요라고 네. 말씀드렸던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유사암,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굉장히 남녀를 불문하고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발병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 보험금을 10% 20%밖에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뒤에 가서 이거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입한 것을 후회하시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소외감의 경우에도 이것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암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가 돼서 10% 20%만 보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다라고 하더라도 갖고 계신 증권들 꼭 펼치셔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겠네요. 저희 같은 또 이제 여자분들이 그쵸. 특히 많이 걸리는 네. 암이 또 따로 있어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뒤에 그 자료를 보시면요. 네. 남녀 암 발병률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여자 1위가 갑상선암입니다. 그리고 무섭네요. 2위가 뭔가요? 유방암이에요. 그러네요.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암은 유사암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유방암은 소외감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것 둘 다 일반암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일반암 5천만 원 가입되어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5천만 원 받을 거야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안심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자분들 경우에도 지금 이 1, 2, 3위에는 없지만 5위, 6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이 갑상선암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암이라든가 소외감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거를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뭐 새로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나는 좀 범위가 좁아서 이번에 네. 좀 추가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거는 이런 범위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5천만 원까지 더 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네.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보험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예. 그런데 그 유사암을 가입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좀 적거든요. 대부분 그 뭐 1,000만 원 한도 뭐 이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보험은 뭐 일반암은 제가 일단은 2천만 원으로 플랜을 짰습니다. 예. 그런데 뭐 원하신다면 뭐 5천만 원까지 더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 대신에 유사암은 지금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사암 예. 2천이 아니라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예, 보통 보면은 뭐 1,000만 원 한도 네. 여기에서 많이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많이 발생하니까 보험사에서 예.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조금씩 그 한도를 좀 줄이는 그런 추세인데 예. 오늘 이 소개해드리는 이 보험은 유사암을 2천까지 활짝 열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요즘 이제 뭐 대세인 표적 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심플하게 오늘은 요 보장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암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서 기존에 내가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있는데 거기 지금 펼쳐보니까 뭐 10%밖에 안 된다. 나는 기껏 해봐야 뭐 갑상선암이 걸렸을 때 200만 원 혹은 4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이 보험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가볍게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뭐 네. 유사암이 거의 그쵸. 2배 가까이 예. 들어가고 표적항암 치료비도 예. 5천을 넣어 주셨잖아요. 네네. 과연 보험료가 굉장히 비갱신인데 얼마일까? 비갱신이니까. 궁금하네요. 비갱신이니까 조금 겁먹으시는 분들 네. 많으세요. 100세까지 보장받는 건데 얼마나 비싸겠어 하고 하시는데 짜자잔 보시면은 오. 네, A사가 지금 앞서서 예. 말씀드린 건데 40세 보면 3만 원대예요. 여자분, 남자분. 여기서 예. 보험료 안 오르는 거예요? 그쵸, 안 전혀? 오르는 거죠. 예, 20년 동안 요거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쭉 그냥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50세도 보면은 여자분들은 지금 4만 1천 원, 그다음에 남자분들 5만 3천 원, 그리고 60세 4만 5천 원, 6만 6천 원인데요. B사의 경우에는 약간 보험료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비싸죠. 예. 비싼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그 앞서서 유사암이 저희가 지금 A사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보장 한도를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B사의 경우에는 유사암은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의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는 이거를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연계 조건이라고 해서 뭐 사망보험금이라든가 뭐 이제 이러한 부분 조건이 좀 따라서 다른 특약을 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속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A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험사별 비교 페이지도 네.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볼까요? A사의 경우에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렴한 보험료인데 비갱신이에요.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쭉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료고 일반암 진단비가 지금 2천만 원, 더 원하신다면 뭐 5천만 원까지도 더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조금 요 점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의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그리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500만 원 보장받으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B사의 경우에는 역시 비갱신 보험료는 맞긴 한데 제가 좀 저렴한 걸 좀 뺐죠. A사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는 2천만 원 똑같이 동일한데 유사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 아니고 1천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간다는 점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뭐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는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럼 오늘의 정답은 A사라고 네. 거듭 강조해주고 예, 계시니까 예.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A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보험료, 꼭 갱신보험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비갱신인데 100세까지 쭉 그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을 단단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A사를 추천드립니다.